전라북도 전주시 금암동. 그 옛날 바위산이었던 금암산 자락에 지금의 KBS 전주청사가 들어서 있다. 이곳에서 거대한 바위 하나가 새롭게 확인됐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거대한 크기의 거북바위. 그 바위가 지금 전주의 한복판을 내려다보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거북바위가 서 있는 곳은 이 KBS 전주청사 정원입니다. 자, 이렇게 이 도로변 담장 밖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크기가 어마어마하군요. 총 길이가 17m나 된다고 하니까 거북바위 중에서는 아마 규모에 있어서는 최대일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거북 모양을 하고 있네요. 여기가 머리고 또 이 부분이 등입니다. 그리고 저쪽이 꼬리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등 밑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굴이 하나 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 바위가 어떤 바위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거대한 크기하며 또 모양이 무언가 분명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거북바위는 왜 이곳에 서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 거대한 전주 거북바위의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확인된 거북바위가 서 있는 자리는 전주시 금암동 KBS 전주청사 정원이다. 이 바위는 그 모양이 실제 거북과 매우 흡사해 누구나 한눈에 거북바위임을 알 수 있다. 외형상 머리와 등, 꼬리의 구분이 명확한데 그중 머리는 모양이 둥글고 완만하다. 세 개의 큰 돌이 거북의 형상을 이루고 있는데 그중 등 부분의 돌은 가장 크고 모양 역시 실제 거북에 매우 가깝다. 모양도 모양이지만 바위 표면의 여러 흔적들은 거북바위가 자연석 그대로가 아닌 것으로 보이게 한다. 가장 주목된 것은 거북바위 등 아래쪽에 나 있는 특이한 형태의 굴이다. 굴 내부의 크기는 2평 남짓의 원형이다. 커다란 바위 아래의 빈 공간 구조가 언뜻 선사시대의 고인돌을 연상케 한다. 벽면은 시멘트로 보수가 돼 있는데 이 굴 역시 자연 그대로의 형태는 아닌 듯 싶다. 꼬리 부분은 2개의 돌이 겹쳐 있는 형태다. 실제 거북꼬리를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처럼 그 모양이 닮아 있다. 그리고 꼬리를 이루는 2개의 돌 사이엔 판석이 끼어져 있다. 거북바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이거를 편마음이라고 해도 이건 이제 부분적으로 이런 염리 구조가 아주 잘 발달된 곳이 있고 이번 조사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됐다. 취재팀은 먼저 거북바위의 정확한 크기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머리에서 꼬리까지 총 길이는 17m. 바위의 무게를 측정하는 데는 최첨단 장비 3D 스캐닝을 사용했다. 3D 스캐닝이란 3차원 초정밀 레이저 측량으로 바위의 부피를 측정해서 정확한 무게를 계산해낸다. 거북바위의 머릿돌을 보면 길이 4m, 폭 3m, 돌의 두께 0.9m, 무게는 20톤에 이른다. 등과 꼬리를 실측한 결과는 등에서부터 꼬리까지 바위 길이는 13m, 폭 5.3m, 두께는 2m, 무게는 250톤이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거북바위의 총 길이는 17m, 무게는 270톤이다. 거대한 크기, 실제 거북과 같은 형상은 인공적 조성의 가능성을 갖게 한다. 취재팀은 먼저 바위 표면을 떼어낸 것 같은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봤다. 이쪽 면에서 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절대로 그 소면에서 옆니 방향도 이렇게 끊었다. 이 억지로 떨어져 나가는 방향이 이제 보이죠. 전문가들은 이 흔적들이 인공으로 손을 댄 것이라고 말한다. 자연적인 풍화면과 인공적인 절단면은 이렇게 바위 단면의 색깔에서도 구별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 틈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서 마침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놔두면은 거북이로서의 어떤 모양이 잘 안 나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거를 인위적으로 지렛대 같은 걸 대서 띄어서 나무로 떨궜다 그렇게 봐준다고요. 띄어서? 네, 그러니까 정 같은 걸로 한 것은 아니고. 거북바위 암석은 변성암의 일종으로 풍화되면서 결방향으로 틈이 잘 생기는 특성이 있다.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바위의 모양을 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암석의 그런 특성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거북바위 역시 거북 모양을 만드는 데 있어 불필요한 부분을 지렛대를 이용해 떼어냈던 것이다. 거북바위가 고인돌일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새롭게 시작됐다. 지하2과 레이더 탐사기기로 굴 바닥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했다. 지하2과 레이더 탐사는 지하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지하 구조는 어떤지, 또 인위적으로 땅을 판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기계다. 만약 거북바위가 고인돌이라면 땅속에 흐트러진 흔적이 있어야 한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밑에 있는 안반층은 매우 균질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위에 있는 불균질한 것은 그 소일에 의해서 흙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반층은 주위에 있는 안반층, 기반층하고 동일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내부에는 어떠한 인위적으로 판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 거북바위는 고인돌이 아님이 확인됐다. 이번엔 거북바위의 결방향을 측정하기로 했다. 거북바위가 원래 이곳에 있었던 바위인지 다른 곳에서 옮겨온 것인지 알기 위한 조사다. 클리노미터는 암석의 결방향을 측정하는 도구다. 암석 각각의 결방향을 알 수 있는데 원래부터 같은 지역에 있던 바위들이라면 대개 같은 결방향을 갖는다. 만약 결방향이 서로 다르다면 그 바위는 다른 곳에서 누군가 옮겨왔다는 증거다. 또 이스트. 예. 그리고 경사는 17도 NW. 우선 거북바위의 머리와 등, 꼬리를 측정해 비교해봤다. 그 결과 머리와 등, 꼬리가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이것은 세 개의 돌 중 적어도 둘은 어딘가에서 옮겨왔다는 증거다. 이번엔 금암동 일대 주변 암석의 결방향을 측정해 거북바위와 비교하기로 했다. 만약 주변 암석과 같은 결방향이 나오면 그 바위는 원래 있던 바위다. 52도. 52도 N이스트. 52도 N이스트. 기반함의 옆니의 방향과 몸체의 옆니의 방향은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머리 부분의 옆니의 방향이 이 몸체나 또는 기반함의 옆니의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나온 걸로 봐서 머리 부분과 그리고 꼬리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인위적인 그런 선질이 가해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거북의 등과 주변 일대 암석의 결방향이 같게 나왔다. 이것은 등을 이루고 있는 바위는 원래 이곳에 있던 것이고 머리와 꼬리 부분은 어디에선가 가져온 돌임을 의미한다. 전주 거북바위는 돌을 옮겨와 실제 거북 모양을 만들기 위해 바위를 다듬어 만들었던 것이다. 이 전주의 거북바위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인공물임이 확인됐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정도 규모의 이런 거대한 거북바위를 만든 사람은 분명 그 당시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던 권력자일 거라고 말합니다. 자, 대단한 힘을 가졌던 자가 만든 거대한 거북바위라. 점점 더 흥미로워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원래 이 거북은 자연 숭배 대상이었습니다. 장수와 다산을 상징하고 또 이 방위와 좌표의 기준이 됐죠. 특히 고대에서 이 방위로서 거북이 갖는 의미는 매우 컸습니다. 그 의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신도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우리나라 이 고구려 고분 벽화 중에 이 사신사의 의미가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강서대묘의 사신도입니다. 자, 동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도 용인 것 같습니다. 이 청룡도인 모양인데 쌍뿔 청룡이군요. 세련된 구도와 채색이 아주 매우 화려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쉽죠. 이 사신도에서 양날개가 있는 새 종류는 봉황밖에 없습니다. 남쪽의 주작도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동물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호랑이 같기도 한데 여기가 서쪽 벽이니까 우백호가 맞습니다. 백호도군요. 그리고 북쪽에는 이 거북을 형상화한 현무도가 있습니다. 거북은 이렇게 북현무에 해당하는 신령스러운 동물이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 사신도에서의 이 거북은 북쪽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이 전주의 거북바위가 혹시 이 사신도의 거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전주의 거북바위가 있는 그 위치는 바로 여기. 그러니까 전주의 북쪽에 해당합니다. 아, 이 위치까지도 북쪽이군요. 만약 이 전주의 거북바위가 정말 이 사신도의 현무라면 이 사신책에 있어서의 나머지 공간들이 전주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 공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부터 전주의 지형은 맑게 개인 하늘 아래 막막한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의 형상으로 비유돼 왔다. 그 품 안에 도심이 온전하게 들어있다. 건지산, 기린봉, 승암산, 크고 작은 산들이 도시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우리는 청룡에 해당하는 지형과 지명을 완산칠봉에서 찾아보기로 했다. 완산칠봉 용머리 고개. 지형상 용의 머리에 해당되는 이곳은 옛날엔 넘기도 힘들었다는 높은 고갯길이었다. 전주 사청역에 해당하는 거기서도 있고 여기는 이제 지금은 이제 교통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행정 지명은 서완산동이지만 이곳에선 용머리란 이름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아이고 머리를 없애버렸구만. 용머리의 가파른 옛 고갯길이 사라진 것은 일제시대 신장로가 만들어지면서였다. 그리고 가운데 머리가 있었고. 제가 여기만 70이지만 내가 17살에 여기 왔는데 예. 그때 말구르마하고 버스 하나하고 최후 빠듯이 되고 질났어요. 이거 아. 도로가 나서. 근데 이놈을 끊고 나서서 외놈이 이놈을 끊고 나서서 피가 멍실 흘러갖고 요 밑에가 농사가 하나가 안 됐대요. 요 밑에가. 아. 그래서 용머리를 끊어서 그랬다. 그 옛날부터 계속된 용에 대한 믿음이 세월이 오른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용두봉을 비롯한 7개의 봉우리가 나란히 이어지는 완산칠봉. 완산칠봉에선 용과 관련된 지명이 발견된다. 그러면 이제 저기 용두봉을 거쳐서 용머리 고개 다가산 이어지는 것들이 전주 서쪽을 지키고 있겠네요. 완산칠봉이 서쪽에서 전주를 감싸고 내려다보고 있다. 승암산을 주산으로 했을 때 그 왼쪽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이 완산칠봉에서 용머리곡에서 다가산으로 이어지는 그 산줄기인데 아주 청룡의 그 말에 그 어울리게 산이 힘있고 그 역동성 있게 흘러가면서 동시에 전주를 감싸고 있는 그런 그 산이 되겠습니다. 용과 관련된 지명이 나타나고 용의 형태를 닮은 지형이 있는 이곳 완산칠봉이 전주의 서쪽을 지키는 청룡이다. 그렇다면 백호는 어디일까? 지금의 전주 어느 곳에도 백호와 관련된 지명과 지형은 나와 있지 않다. 혹시 잊혀진 고지명에 있는 것은 아닐까? 18세기에 제작된 전주부 병풍지도에서 백호 관련 지명과 지형을 찾아보기로 했다. 승암산, 성황사, 낯익은 지명들은 확인이 되는데 우리가 찾는 백호 관련 지명은 고지도에도 보이질 않는다. 내려와서 전주
취재팀은 다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백호를 찾아 나섰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물이 지금 여기 큰 손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서 오고 기름봉에서 맥이 하나 쭉 내려가기 희미하게 보이죠? 기름봉이네. 뜻밖에도 김두규 교수는 백호로 기린봉을 지목했다. 기린봉은 전주의 동쪽에 우뚝 솟은 산이다. 전주의 동쪽 일대에 있는 모든 산들을 휘하에 둔 채 전주를 호위하는 산이다. 제가 기름봉인가요? 네, 기름봉. 기름봉에서 맥이 하나 쭉 내려가기 희미하게 보이죠? 기린봉은 성스러운 산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백호로 기린봉이 지목된 것일까? 중국의 역사서 예기를 보면 이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 기린, 봉황, 거북, 용을 이르러 네 가지 신령스러운 동물이라고 한다. 이때 백호가 아닌 기린이 나온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자수와 삼수, 자삼상린이라 해서 자수와 삼수는 기린을 상징했다. 이렇게 이제 기린을 어떤 모습으로 그렸는가 이걸 잘 볼 수 있는 게 고구려 벽화입니다. 고구려 벽화에 보면은 기린에 관한 모습을 많이 담고 있는데 그 중에 길림성 집안전에 있는 색한 무덤, 그 삼실총의 그 제2널방 천정부에 보면 이런 이제 기린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제 노루 같은 몸에 머리에 일각수, 머리에 뿔이 하나 있고 꼬리는 소의 그 꼬리 모양을 닮았고. 이것이 기린이 그려져 있는 고구려 고분 삼실총 기린도다. 벽화에 표현된 기린의 모습은 꼬리는 소의 꼬리 모양을 하고 있고 머리엔 뿔이 하나 나 있다. 전주에는 500호짜리의 기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린봉이라고 하는 것은 풍수지리구도상 100호짜리를 기린의 영물이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린봉이 바로 전주의 백호다. 서쪽 일대에는 완산 7봉이, 동쪽 일대에는 기린봉이 전주의 도심을 좌우에서 내려다보며 수호하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전주의 서쪽에서 이 용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완산 칠봉을 찾았고 또 동쪽에서는 이 지명이 기린인 이 기린봉을 찾았습니다. 좌청룡 500호에 해당하는 공간을 찾은 것입니다. 자, 이제 남주작이 남았습니다. 이 남주작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현재 전주의 남쪽 일대에서는 이 봉황과 관련된 지명이나 지형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향과 위치로 봤을 때, 바로 여기 이 승암산이 이 남주작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남주작까지 이 사신체계의 세 공간을 모두 찾았습니다. 이로써 이 금암동의 이 거북바위가 북현무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이 북현무의 확인은 이 전주에 사신체계가 있으면 물론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북현무인 전주의 거북바위가 도시계획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관련성을 찾아갑니다. 조선왕조의 본향 전주. 그 도심에 전주부성의 남문 풍남문이 오늘날 전주를 상징한다. 평야지대에 축성된 전주부성은 성곽도시였다.
옛 전주부 성읍 내 동남쪽으로 울창한 숲속에 고색 창연한 경기전이 있다. 조선 왕조를 창업한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봉안하기 위해 세운 곳이다. 지금도 경기전엔 조선 왕조를 창업한 이 태조의 영정이 봉안돼 있다. (18세기) 전주부 성을 중심으로 그린 전주지도. 우리가 발견한 사신공간과 전주부 성을 비교해봤다. 계획도시였던 전주부 성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지도를 연구하는 조법종 교수를 찾았다. 명칭상에서 확인되는 것이 용머리고개라고 해서 용두봉, 용두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적인 도시 구성의 내용이나 좌양 각부는 도저히 지금 여기서 언급될 수 있는 사신체계 안에 또 다른 도시 형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이 지역에서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신신앙 관련 지명들을 우리가 표시하고 그것을 방위 체계에 맞게 대응을 시켜 보니까 하나의 도시를 구성하는 어떤 그 방위 신앙 체계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어떤 역사적 대응물을 연결시켜 봤을 때 우리가 전주하면 조선의 관양, 조선 왕조의 아주 중요한 호남의 수부로서의 기능을 상정하게 됐고 그에 관련된 유적이 있는가 봤더니 재미있게도 전혀 여기에는 연결되지 않는 다른 지역에 설정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지역 사신신앙과 관련돼서 만들어지는 이 공간 속에는 다른 역사적인 대응물, 즉 역사적인 내용이 담겨져야 된다는 것이고 전주가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우선 사신체계 안에 나타나는 역사 유적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조선시대 지리지인 동국여지 승람엔 견훤이 쌓았다는 고토성이 언급돼 있다. 고토성은 전주부의 북쪽 오리에 있으며 견훤이 쌓았다. 여기서 전주부란 당시 가명을 말하는데 지금의 전라북도 도청이 가명이 있던 곳이다. 도청이 있고 도청으로부터 약 5리 정도를 지도상에서 고토성의 위치를 추정해봤다. 2km, 여기서부터 2km라면은 그 기록대로 전주부에서부터 북오리, 즉 전북도청에서 북쪽으로 2km 지점은 지금의 전주고등학교 뒤편 전주시 중루송동 일대다. 전주고등학교 뒤편으론 지금 빽빽히 집과 건물들이 서 있다. 과연 이곳에 후백제 견훤의 성이 있었을까? 이 일대는 오래전부터 견훤의 궁궐터란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이다. 고토성 한가운데 위치한 무랑멀. 무랑멀 역시 견훤과 관련이 있는 지역이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비문에서도 견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본인 학자 오기야마 히데오가 조사한 고토성에 관한 보고서다. 무랑멀 일대의 민가를 조사한 결과 왕성의 건축 초석인 각이진 석재와 대형 초석이 만여 개가 현존하고 있다. 취재팀은 30년 전 집을 재건축하면서 옛 건물의 주춧돌을 발견했다는 지역 주민의 집을 찾았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마당 한켠에 큼직한 돌들이 눈에 띈다. 널찍하고 반듯한 돌이다. 그냥 보기에도 누가 다듬은 것 같이 평평하다. 크기도 보통 주춧돌보다 훨씬 크다. 보통 민가에서 쓸 수 없는 거대한 크기의 주춧돌들이다. 얼마? 85, 86 정도 나오고요. 예.
예, 이거는 50cm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크기의 주춧돌은 이 일대에 대형 건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장방형의 돌인데, 예. 얘가 우물가 옆에다 쭉 놔가지고 물 흐르는 길까지 해가지고 양쪽에 돌로 이렇게 싸가지고 흐르는 길을 이렇게 만드는. 이게 한 집에서 내가 우리 집에서만 본 것도 한 30-40개 아마 될 거예요. 여기도 그 도성의 마지막 자락으로서 여기에 그 건축물이 충분히 있을 장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연적인 것을 일부 좀 지석을 하거나 가공을 해서 건축 부자재로 썼을 그런 돌들입니다. 견훤이 쌓았다는 고토성의 흔적이 사신체계 안에서 확인됐다. 취재팀은 또 다른 흔적들을 찾아 승암산으로 향했다. 승암산은 기암절벽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와 같은 산이다. 지난 1980년 승암산에서 대규모 유적지가 발굴됐다. 개괄조사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거대한 건물지와 유물들이 발견됐다. 당시 발굴 책임자였던 전영래 박사와 함께 승암산을 다시 찾았다. 경기가 크죠. 길이가 84m가 넘으니까. 83m? 뜻밖의 정상엔 반듯하게 닦여진 넓은 평지가 나타났다. 가로 세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230여 개의 주춧돌이 놓여있는 건물지다. 주춧돌의 숫자와 건물지의 크기가 이곳이 예사롭지 않은 곳임을 말해주고 있다. 발굴 당시 초석과 함께 건물에 사용됐던 몇 가지 유물들이 나왔다. 주작이 그려진 쌍조문 안막새다. 전주성이란 명문이 정확히 새겨져 있었는데 이 명문으로 건물 이름이 전주성임을 확인했다. 연화문 수막새도 출토됐는데 둘레엔 9세기 양식인 8잎을 펼쳐놓은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다. 한가운데는 역시 전주성이란 명문이 찍혀있다. 이 유물로 건물이 지어진 시기를 추정해낼 수 있다. 이런 막새를 사용한다는 것은 거기는 당화라고 그래요. 당화. 당나라 때 기와 당화라고 그러는데 그걸 쓸 수 있는 것은 사찰이나 궁실이나 이런 데 아니면 못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설에 절을 4번 하는 곳이 절하고 궁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절 4번 할 수 있는 곳만이 그러니까 진골이라 할지라도 이걸 못 쓰게 돼 있어요. 왕 아니면은 왕 궁실 아니면 못 쓴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왔다면은 궁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죠. 무사가 그려진 기와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독창적인 문양으로 주목된다. 긴 창을 들고 서로 싸우는 한 쌍의 무사가 좌우대칭으로 배치돼 있다. 이 역시 전주성이란 명문이 명확히 새겨져 있다. 그때 나와 있는 여러 와당편 가운데 그런 사람이 들어간 예는 거의 없고요. 더더군다나 그렇게 무사가 들어간 예는 여기서 발견된 게 유일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완벽한 철갑 병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을 투구부터 시작해서 그 갑옷으로 중무장한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그런 군인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이것은 후백제 견훤왕의 아주 자신감 있는 모습을, 즉 군사력에서 최고로 우위를 점하고 있던 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주작 승암산에서 발견된 전주성은 바로 견훤의 왕궁이었다. 지금까지 확인한 견훤 관련 유적이 모두 사신공간 안에 있다는 것은 견훤의 후백제가 이 사신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놀랍게도 이 사신체계 안에 나타난 흔적들은
모두 후백제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견원의 고토성, 또 남주작인 승암산에서 발견된 견원의 전주성. 자, 이런 흔적들은 이 전주의 거북바위나 사신체계가 후백제의 견원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이 거북바위에는 풀리지 않은 한 가지의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 이 거북바위의 머리 부분입니다. 자, 여기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그 아래쪽에는 이 진흙을 다져서 넣고 그 위에 머리를 올려놓았는데 그 방향이 틀어져 있습니다. 자, 이 머리 방향을 봐주십시오. 이 반듯하지 않고 이 방향이 약간 좀 이렇게 틀어져 있죠. 머리를 올려놓고 이 방향을 바꿔놓았다. 이것은 이 거북바위의 머리가 이 어딘가를 향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요? 자, 여기에도 뭔가 이 분명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 금암동 거북바위는 남주작인 승암산 쪽을 향해 서 있다. 그런데 머리의 방향이 틀어지면서 거북바위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서 있다. 취재팀은 거북바위 머리 부분을 다시 한번 주목했다. 머리 밑으로 흙층이 보이는데 머리를 들어 올리기 위해 다져놓은 진흙층이다. 그 아래의 또 다른 층은 원래부터 있던 마사토층이다. 왜 진흙을 머리 부분에 다져 놓은 것일까? 바로 이게 이제 임의적으로 그 흙을 넣어가지고 이 달린 거지. 이 거북바위 머리를 치들기 위해서 땅에 붙으면 안 돼. 치들기 위해서 또 이 바위 각도를 잡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다 그 채워 넣은 거죠. 받쳐준 거죠. 받쳐주기 위해서는 바로 진흙하고 모래하고 섞어가지고 요즘 그 세멘트하고 모래 섞듯이 섞어가지고 바로 이게 채워 넣은 겁니다. 진흙을 이용한 건축 기법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기법 중에 하나다. 흔히 지정다지기란 것으로 그 자체가 단단한 기초가 된다. 거북바위의 머리는 이런 방법으로 진흙을 다져 어딘가를 향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다. 거북바위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취재팀은 북현무 거북이 바라보는 방향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눈길이 절로 하고 여기 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그 길목에 딱 그리고 거북이 바라보고 있는 곳은 금암동 내거리. 도심 한복판 번화가다. 그렇다면 거북은 왜 도심 한복판을 내려다보고 있을까? 금암동 내거리는 전주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목이다. 예나 지금이나 전주로 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전주의 관문이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곳 지명은 배맨자리. 배를 메어두던 자리란 뜻이다. 이렇게 해서 흘러 들어가서 지금 도를 막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거북바위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 KBS 그 정문 바로 그 뒤쪽에 있는 예. 그 거북바위에서 이렇게 산자락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아, 예. 그다음에 여기에 그 배를 맬 수 있는 바위가 하나 있었대요. 아. 배를 맬 수 있는 바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 배를 맺고 그리고 여기 이 근처를 배맨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배맨자리요? 예. 배맨자리를 기억한다는 마을분을 찾았다.
이 마을 주민은 배맨자리뿐 아니라 거기에 있던 바위의 모습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숨전 바위야 그게. 그 배맨 그저 바우베기가 이렇게 배맨은 이렇게 있었어. 돌이 바우가 붙어서 이렇게 깎고 나서 이제 배를 거기다 이렇게 감리라고 배냐고. 지금은 도로로 인해 사라졌지만 이곳엔 배를 매던 바위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곳에 배가 다니는 물길이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정말 전주의 도심 한가운데로 물이 흘렀을까? 서천이 된 것도 대충 고려조 이전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고려조. 목대 밑으로 해가지고 노송동을 지나서 지금 KBS 방송국 밑으로 금암동으로 해가지고 전북대학교 정문 앞 정도로 해서 전주 도심에 물이 흘렀다는 증거를 찾아보기로 했다. 전주시 고사동 건물 기초공사가 한창이다. 그런데 지하 4m쯤에서 하천 바닥에서나 볼 수 있는 둥근 강돌이 나온다. 강돌은 물론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펌프로 물을 뽑아내야 할 정도다. 특히 이 둥근 돌들은 하천에서나 볼 수 있는 돌들이다. 즉, 이곳이 하천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자에서 강자가리죠. 이런 것들이 딱 강자가리입니다. 항류에서 암석이 깨져서 유수위에서 흘러 내려오면서 마모가 돼서 둥글둥글하게 형성이 된 것이죠. 과거의 하상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현상은 전주 도심에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쪽 지역 전체가 거의 다 이런 자갈들이 퇴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땅을 파면 자갈이 나오고 물이 나오는 이런 현상들은 전주의 시가지가 예전에 하천이었다는 증거가 된다. 결국 전주는 물에 쓸려 내려온 돌들이 쌓여 만든 충적지인 것이다. 경기전엔 여기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1771년 경기전 안에 있는 조경묘를 지을 때 시냇물이 흘러 그 물길을 메웠다는 기록이 있다. 원산지에서도 물길의 흔적을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와 방향까지 기록돼 있다. 전주천은 원래 오목대 아래를 흘렀고 그 물길이 지금도 남아있다. 오목대가 서 있는 곳은 전주의 남주작, 후백제 왕궁지인 승암산 바로 아래다. 그것은 승암산 아래로 후백제 물길이 흘러나갔음을 말해준다. 오목대 아래에는 후백제 물길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쪽인가요? 네, 여기 이제 여기 푹팬 길이 쭉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저 밑에 저쪽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 길이요? 네. 바로 함도다. 함도란 배가 도착하면 배를 묶어놓고 사람들이 성 안으로 오르내리던 길로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넓이는 얼마나 될까? 네. 4m 50cm. 상당히 넓은 길이다. 그 옛날에는 이런 넓이라는 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시골에 신장로가 있기 전이니까요. 우마차 한 대 다닐 정도겠죠. 그러지만 이렇게 되면은 한 우마차 2대가 나란히 갈 수 있는 그런 도로
폭은 되지 않겠어요? 후백제 당시 이 앞으로 물이 흘렀고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함도를 통해 드나들었다. 이 함도는 후백제 왕궁이 있던 승암산까지 이어져 있다. 그렇다면 후백제의 물길은 어떻게 흘렀을까? 원래는 이제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전주천이 이렇게 남천, 서천 이렇게 우회했잖아요. 저 산 밑으로 다가산 밑으로. 그지만 현재는 그래도 1000년 이상 되었을 때는 여기 직류했다는 얘기야. 요 오목대 물길이 이 아래로 이게 바로 이 아래로 흘러서 전고 있는 쪽, 지금 시청. 지금의 하천은 전주 도심 서쪽을 흐르고 있지만 후백제 시대에는 지금의 도심을 관통해 북쪽으로 흘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북쪽 물길 바로 옆에 거북바위가 설치됐던 것이다. 왕도에서 수로란 것은 내륙과 바다를 연결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또 정치적 교섭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방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왕도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바로 물길 주변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방어 체제를 구성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금강하구라든가 만경강하구에는 바다와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력한 형태의 보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륙으로 점차 들어오면서 강 양 주변에는 조그만 언덕이라든가 조그만 높이의 산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도 역시 방어시설을 구축해야 됩니다. 물길은 후백제 견원의 전주성 서쪽을 돌아 거북바위 앞으로 흘렀다. 그 물길은 전주의 관문이었고 거북바위는 이곳에서 물길을 내려다보며 바로 그 물길을 수호했던 것이다. 이 북현무 거북바위를 통해서 우리는 후백제 시대 물줄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물줄기는 견원의 전주성의 서쪽을 이렇게 흘렀던 것입니다. 견원이 이 사신체계 안에서 완벽한 왕도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하나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북바위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주 시내의 모습이 한눈에 그냥 다 들어옵니다. 올라와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후백제 시대의 물길이 이 전주성 서쪽을 흘러서 이렇게 거북바위 앞으로 흘렀던 것입니다. 거북바위는 이곳에서 이 물줄기를 내려다봤던 것입니다. 자, 이 거북바위의 큰 규모만큼이나 그 역할도 아주 다양하고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전주의 북쪽에서는 사신체계로, 또 고대에서는 중요했던 이 운하를 수호했고, 또 후백제의 도시 건설과 발전을 함께 했습니다. 견원은 이 전주에서 이 완벽한 왕도를 꿈꿨습니다. 그가 꿈꾼 완벽한 왕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892년 견훤은 무진주에서 나라를 일으켰다. 그 후 서기 900년 견훤은 삼국 통일의 야망을 품고 이곳 전주로 천도, 백제를 부활시켰다. 그는 완벽한 방어 체계를 자연적으로 겸비한 승암산을 왕궁지로 택했다. 그리고 산 정상에 그의 꿈을 이룰 터전인 전주성을 세웠다.
견훤의 전주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주건물지 주춧돌은 모두 6열. 1열과 2열의 간격이 4.2m인데 반해 3, 4, 5열의 간격은 1m다. 사람이 왕래하기엔 어딘가 불편한 간격의 배치다. 3, 4, 5열은 2층 건물에나 사용하는 고주인 것이다. 기둥자리는 모두 합해 236개, 총 칸수는 188칸이나 된다. 주건물지는 이처럼 2층 구조로 돼 있었다. 견훤의 왕궁인 전주성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주건물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산능선을 따라 10여 개의 건물지가 더 발굴됐다. 견훤의 왕성은 상성, 중성, 내성에 위성을 더한 체계로 돼 있었다. 완성된 상성의 모습은 자연 능선에 따라 이어진 독수리 날개 형태다. 항상 전쟁 중이었던 후백제는 전쟁에 대비해 산성 궁궐이 필요했다. 승암산은 그에 적합한 능선을 가진 천혜의 요새였다. 그리고 왕궁 주변 방어에 불리한 부분은 돌로 석성을 쌓았다. 남아있는 돌과 출토 유적을 근거로 후백제 시대 전주성의 성벽을 복원해보자. 기와에 새겨져 있는 성벽의 모양으로 그 당시 성벽의 축조 형식을 추정했다. 왕궁지 상성이 완성됐다. 북문은 중성과 내성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다. 상성 바로 아래는 관청과 여러 행정기관이 자리한 내성이 있다. 그 아래로 왕족과 귀족이 거주하던 중성이 펼쳐진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거주하던 위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동편은 기린봉 산자락의 자연능선을 성벽으로 이용했고 부족한 부분은 토성을 쌓았다. 토성과 토성 사이엔 목책을 설치했고 서쪽 면에도 전주천을 해자로 삼아 토성과 목책을 번갈아 설치해 적의 공격을 대비했다. 그 안에 백성들의 거주 공간이 있었다. 성벽 둘레만도 18km. 거대한 후백제 왕도 전주성은 천년왕국을 꿈꾸던 견훤이 이룩한 이상도시였다. 그리고
견훤의 왕도 전주 프로젝트의 중심엔 거북바위가 있었다. 당시 도읍지로 정한 전주는 견훤에게는 이 통일 국가의 제왕이 되겠다는 꿈과 야망을 실현시켜줄 약속의 땅과도 같았습니다. 이 땅 위에 철저한 계획하에 후백제의 전주성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북바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후백제의 왕도, 전주의 도시 건설의 틀을 새롭게 그렸습니다. 견훤이 이 전주에 후백제를 세운 지 올해로 1012주년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북바위를 통해서 후백제 역사의 한 부분에 새롭게 접근을 했습니다. 1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전주의 거북바위는 말없이 전주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7m의 거북바위는 견훤의 왕도, 이 전주 프로젝트의 마지막 열쇠였던 것입니다.